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이지 암기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은 암기식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인식 공부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야죠. 총정리를 할 때는 이제 그때 가서 15일간 문제지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 5일 동안에는 총정리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교과서를 꺼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험은 5일으로 임박해 있죠. 긴장감이 있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때 가서 교과서 달락달락 읽어가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때 이런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서 살아서 다가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트나 또는 이런 교과서로 총정리하기. 네, 이게 시험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대개 교과서를 먼저 읽고 나중에 문제 푸는 이 방법을 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풀고 나중에 교과서를 정리하자. 이걸 거꾸로 학습법으로 변경을 했는데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성적이 올라보게 올라가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뭐냐면요,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은 혹시 이런 요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앞으로 뭐 특히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데 A, B, C, D, E죠. 이 A, B, C, D, E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수, 우, 미, 양, 가예요. 그래서 절대평가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려면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해서 모두가 수가 A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미 예전에 수미양가 시절에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죠. 그럼 대학에서 앞으로 이런 절대평가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도 대학 몇몇 곳에 대학 자문하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학에서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할 때 A, B, C, D, E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믿게 되면 옛날에 수미양가처럼 똑같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는요, 뭐냐면 이 전공, 원점수, 평균, 편차가 있으면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계산되죠. 근데 그래서 표준 점수 값이 높아야 되는데 표준 점수 값을 높이려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야 돼요. 표준 점수 공식이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값이 커야 표준 점수 값이 올라갈 테고 분자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빼는 평균값을 낮춰야 돼요. 평균값을 낮춰야 한다는 말은 학교 시험이 어려워야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표준점수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 우리 학생들 선생님 시험 문제 쉽게 내주세요. 이런 요구하면 안 돼요. 어렵게 내야 됩니다. 평균 점수가 어려울수록 그 학교의 표준 점수 값은 올라가요. 이건 등급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문제를 쉽게 내면은 등급 블랙크가 생겨요. 1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지면. 그래서 어쨌든 시험 기간에 쉽게 내달라는 요구를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어렵게 이게 좋고요. 자, 그다음 이건 이제 정부이나 학력평가 모의고사죠. 뭐 날짜 뭐 다 아실 텐데 제가 날짜를 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6월 5일 날 모의평가 봤죠. 모의평가 보시고서 아마 우리 학생들 나 몇 점 나와서 그러면서 날도 더운데 뭐 점수도 안 나왔지 하면서 이제 짜증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요.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3학년 때 보면은 6번 시험을 보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4번 이렇게 저도 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이거 시험 아닙니다. 시험 아니에요. 시험이란 건 말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시험이에요. 평상고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험입니다. 시험은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날 수능 시험을 실수를 해도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보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과목을
실패했어도 실수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점수를. 시험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연합학교평가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결과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6월 5일 모의평가를 점수가 잘못 나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7월달, 9월달, 10월달 진짜 수능시험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건 시험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시험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말이죠.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일단 점수 나 몇 점 나와서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 문제지를 팽개쳐요. 그런데요. 금년도 수능시험에 가장 유사한 문제지를 골라라고 하면 최고급의 문제지를 골라라고 하면 저는 이걸 고릅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요. EBS 교재가 아까 제가 강조했는데 EBS 교재보다 더 최고급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수능을 출제로 가는 분도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오답 정리를 안 하더라 이거죠. 오답 정리를 안 해요. 그렇죠. 시험은 오답 정리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11월 7일날 수능 보고 나서 나 오답 정리 한번 해봐야지 그런 학생 없지 않습니까? 수능시험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오답 정리 할 수 있습니까? 채점 해보고 나 몇 점 나와서 그 점수 결과만 중요한 거지 오답 정리할 학생은 없다고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오답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니까. 그런데 이건 공부입니다. 공부. 오늘 국어에 80분 동안 45문항, 수학 100분 동안 30문항, 영어 70분 동안 45문항, 탐구 한 과목당 30분씩 20문항 각각 풀었어요. 열심히 풀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하고 또 틀린 걸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리고 또 틀렸으면 오답 정리를 하고 이럴 때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6월 5일 날 모의평가문도 채점을 했지만은 오답 정리 한 거 있니?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좋은 문제, 금년도 수능 문제에 가장 유사한 이 최고급의 문제를 풀고서 왜 오답 정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시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부로 생각하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 7월 12일 날 또 한 번 있는데요. 오늘 시간 정해놓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힘들지? 한 번 더 틀린 거 풀어보고 오답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너 몇 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고요. 결과는 얼마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